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못돼 먹은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려나?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고 귀찮은 일은 무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막 화를 내고 싶다가도 나를 바라보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대책이 있으려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는 법이니까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네, 김학래의 해야 듣고 와서 천충사랑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청춘을 생각하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 하늘에 헤이야 넌 쉽지 않은 청춘. 메마른 내 청춘에 너의 빛을 주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헤이야 너는 꿈을 아는 불꽃. 메마른 내 인생에 너의 빛을 주려.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날아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헤이야 너는 쉽지 않은 청춘. 내 청춘 새가 되어 내 곁으로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중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요. 예, 이제 겨울이니까 쌀쌀한 거는 맞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좀 더 쌀쌀해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눈도 조금 제법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리는 날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눈도 좀 날리고 뭐 그쳤다 날렸다 뭐 이렇게 했죠. 저희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곧 우리가 12월에 들어서면 이게 동지달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지달인가요? 지금이? 네, 섣달인가요? 동지 맞습니다. 동지가 든 달이긴 하죠. 네. 잠깐만요. 동지달. 이 12월 21일에 동지에 들었습니다. 동지달이 음력 11월이니까 지금이 이제 12월인데 동지달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네네. 음력 11월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11월이잖아요. 그래서 동지날이 든 달을 동지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군요. 되려나 봅니다. 예, 24절기의 22번째 절기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달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저기 그 동짓날이 보통 12월 21일에서 22일이거든요. 올해는 언제인가요? 네, 이번은 12월 21일입니다. 21일이네요. 그 동짓날이 그 애동지가 있고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동지가 애동지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동지가 어른 동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애동지에는 애기들한테 그 팥죽 안 써가지고 팥죽 먹지 않고 팥떡을 먹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애동지와 중동지와 노동지가 있는데 애동지에 팥죽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동지가 든 달을 보면은 이제 2017년에는 12월 22일이었는데 음력으로 11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음력 11월 초순, 그러니까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들면 애동지, 중간에 들면 중동지, 마지막에 들면 노동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2017년도에는 애동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중동지 15일이었어요. 음력 11월 15일.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노동지. 그다음에 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막 돌아가면서 잘 됐네요. 근데 2024년 올해는요. 이게 음력 11월 21일이니까 노동지로 들어가나 본데요. 노동지에는 아까 뭘 먹는다고 했었죠? 팥죽을 먹죠. 그러니까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애동지에는 팥떡을 나눠 먹거든요. 예, 올해는 그 팥죽을 먹어야 되는 날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동지가 원래 애기들은 그 뭐라 그러지? 애기들을 도와주는 삼시랑 할머니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삼신할머니요. 삼신할머니. 네네. 삼시랑은 나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삼신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애기들 낳게 하는 그 할머니가 애들을 돌보는데 네. 그 애동지 때 팥죽을 먹으면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먹지 말자. 그래서 팥떡으로 먹으면서 나눠 먹고 이제 보내는 건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노동지라 팥죽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팥죽이 그 새알심도 있어서 너무 맛있고요. 그 바발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바발보다는 새알심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 좀 깔끔하게. 근데 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뭔가 좀 느낌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루떡도 진짜 맛있어요. 팥시루떡 저 좋아합니다. 네. 그 찹쌀로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저기 팥시루떡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동지 팥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애군을 없애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런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다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 팥죽은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팥죽에는 귀신을
덥기도 하니까 이제 잘 마주 먹어야 되는데 우리 겨울 정도 되면은 팥죽은 저번에 그 공부했다시피 알아봤다시피 네. 절기마다 그냥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절기마다 겨울에는 네. 팥이 있으니까 팥죽을 많이 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팥죽을 직접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팥죽이요? 써본 적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뭔가 그 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써서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 저가 혼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는 한 번 정도 해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도 안 해 먹었을 확률이 높은데 한 그러니까요. 번이라도 해 먹었나.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써주신 팥죽을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팥죽을 가게에서 너무 잘 만들어 팝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팥시루떡을 해 먹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수수팥떡이나 팥시루떡 해가지고 좀 빨간색 종류의 떡을 해 먹는데 그게 애들한테 좋대요. 그래서 아, 팥죽이요? 네, 팥죽도 좋고, 그러니까 팥떡, 네. 떡이 좋대요, 애기들한테는. 그래서 수수팥떡이나 시루떡을 애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돌에도 수수팥떡 경단 이렇게 해 먹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게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해 먹으니까 선생님들도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그 선생님 아까 절기 중에서 이게 몇 번째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까 22번째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22번째. 그래서 이제 2개 남았네요. 네,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럼 밤이 가장 길다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 이렇게 밤이 긴 때가 저는 항상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밤이 긴 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기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오니까 그런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거 겨울이고 너무 어둡고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절기를 계산을 2주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세니까 이때구나 이러면서 벌써 동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지가 지나면 이제 또 해가 조금씩 이렇게 밤이 짧아지면서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기다려지는 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이 가장 긴 오늘이 제일 춥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추운 기운이 이 동파가 이제 이 추운 그러니까 겨울이 계속 길다는 건 해가 안 비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천천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날씨로. 그러니까 아, 식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2시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지만 네. 2시간 정도 후에 가장 날씨 덥거든요. 날씨가 하루 중에서도 네. 그런 것처럼 이 동짓 날이 가장 밤이 길어서 찬 기운이 센데 네. 이게 조금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지나면서 1월 정도는 아주 가장 추운 계절이 되죠. 아, 그래서 이제 낮이 길어지면서 점점 길어지면서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팥죽을 다 만들어서 사당에 올려서 동지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동지고사요. 네. 그리고 각 반가 장독, 헛간 같은 집안의 여러 곳에 두었다가 팥죽이 식은 다음에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다 놔놓고 귀신 쫓은 다음에 먹는다 이 말이네요. 예. 사당에 놓은 것은 천신을 뜻하고 집안 곳곳에 놓은 것은 춥기의 뜻하여서 집안의 악기를 모조리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당에 모신 거는 하늘님께 제를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집안 곳곳에 놓는 거는 악기를 쫓는다라는 걸로 해서 이 팥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드시면서 이렇게 음양의 음기 그렇게 나쁜 악기를 쫓는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정말 옛날 조상님들께서는 정말 우리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추운 때기 때문에 추운 때는 병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렇죠. 막느라고 그렇게 이제 뭔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전에 혹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뭐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바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옛날에 뭐 그 하는 거 보면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예. 그리고 옛날에 그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양을 많이 죽였어요. 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였거든요. 제물로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제물을 올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팥죽이 대신하는 거죠. 피색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뭐 점점 우리도 이제 뭐 그런 믿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팥죽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건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벌써 지금 이제 이 계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실 올해 1, 2, 3 숫자 외우기도 쉬워요. 1, 2, 네. 4, 12월 3일 날 우리가 탄핵이 아니지. 계엄을 했죠. 계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제가 JTBC를 보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담화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나 뭐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뭐 이상한 뭐 장난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장난으로 얘기할 게 아니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계엄을 한다 발표한다 그랬는데요. 그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저도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뭐 계엄 같은 거를 하나? 계엄이 저런 건가? 그리고 TV에 나오는 건가? 잘 모르는데 갑자기 해서 그로부터 얼마 시간 되지 않았을 때 지나지 않아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TV만 보고 있었죠. 우리는 TV만 봤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거야. 탱크가 지나가네, 헬기가 뜨네 막 이러는데 저는 텔레비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 거짓말이다. 이거 옛날에 했었던 거 이거 부치기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붙여넣기 했나 보다 누가 이렇게 생각했죠. 계엄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막 KBS, MBC 이런 데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뭐 얘기가 떴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예. 진짜 지금 뭐 난리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나는 미쳤나 보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미쳤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하셨구나. 네. 그다음에 정말 텔레비를 채널을 돌려서 보다 보니까 국회가 보이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뛰어나가서 국회를 막고 탱크를 막고 서 계시고 그 군인들을 막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막 가서 막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다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국민들이 그 군인들을 막아서 결정적으로 계엄이 진행되지 못하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거 정말 충격이기도 했지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는데 가슴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런 경험이 5.18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지난 세월에 어릴 때 그런 거는 기억이 없어서 이런 정말 TV에 나오는 탱크나 막 경찰이 군인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헬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막 장난하는 것 헷갈려했습니다. 같은 네, 느낌. 장난 아니다. 이게 정말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막 TV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뛰어넘고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냐고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또 좀 있다가는 또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날 뛰어간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을 했군요. 근데 이제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뛰어간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관계자들이 뛰어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은 뛰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깊이 관계가 돼 있었다면 네. 저도 뛰어갔겠죠. 지금 뭐 살려야 되니까 우선. 그렇죠. 뭐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얘기지? 정말 저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어디서 총뿌리를 이렇게 겨누면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네, 진짜 그거는 그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옛날에도 동학 농민운동 하면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배고파가지고 데모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외국 일본 군대까지 들어와가지고 농민들을 완전히 그냥 짓눌러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봉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이 우두머리 저기 이제 농민들을 이끌었던 분이신데 그분도 다 죽고 다 우리나라 농민들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게 외국 군대에 마저 들여가지고. 네. 근데 옛날부터도 국민들은 그냥 죽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말 안 듣고 덤비면 그냥 총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일비재했고 그다음에 그 계엄이 저는 뭐 2번밖에 없었는 줄 알았어요. 뭐 5.18 때나 이때나 이렇게 2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네. 10몇 번이 더 넘게 뭐 제주 4.3 사건도 그렇고 뭐 부마항쟁 부산 마산에서도 계엄으로 그 부산 마산 시민들이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순천 그 여순 사건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광주에서도 있었고 네. 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역마다 안 죽인 사람 우리 국민들은 안 죽인 때가 없는 거예요.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에 와서도 우리들을 옛날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릇인지 뭔지 근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총칼로 국민들을 예전에 국민들이었으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알릴 수가 없었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5.18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잖아요. 강주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죠. 서울에는 몰랐었던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뭐 제주도나 제주 4.3 사건은 간첩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간첩이 아니지. 그쵸. 보면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 발생을 했을 때 온 국민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 추후에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 시대에서 계엄을 발휘하고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한 게 똑같이 너무 사용했다는 황당하죠. 게 너무 네. 황당한 거죠. 지금은 보니까요. TV에서도 보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찍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행동을 난 다 찍고 있다. 근데 보좌관들도 많잖아요. 보좌관들이 그렇죠. 막고 있죠. 솔직히 3구 20지 2,700명이에요. 네네. 2,700명. 거기에 보좌관들만 다 모였다 해도 이길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다 못 모였을 거예요. 한 190명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다 오고. 근데 서울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간도 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딴 지역에서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많은 맞아요. 국민들이 다 아주 국회를 장악해서 크게 봤을 거예요. 국회를 장악한 후에 그거를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만약 이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직장생활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생활을 못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저희가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탄핵을 한 거에는 그러니까 또 이제 탄핵이 14일 날 됐어요. 12월 14일 날. 네네. 근데 중요한 게 이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쫓겨난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지금 탄핵을 4시에 시작했잖아요. 투표를요. 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누가 투표를 하고 있는지, 누가 투표를 안 하고 있는지, 누가 무효표를 찍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막 열심히 눈을 부라리면서 열심히 텔레비 보면서 아니 왜 무효표를 던지는지, 왜 찬성을 하고 있는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참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음에 대통령을 하는 모든 분들도 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상대방 당에 대해서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법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끝까지 이겨야죠. 그래야지 정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 진짜
뭐 정말 억울하고 힘든 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 안에서도 뭐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물론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원하는 대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할지언정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뽑으면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안 뽑아줘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으면 대통령은 그 당을 잘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해먹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국민들 자체가.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을 막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하다가는 뭐 국회의원만 막 이렇게 밀던 사람도 다 이렇게 해먹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네들 맛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렇죠. 되잖아요. 나라는 그래도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끔 힘을 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죠.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기 공평해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도 또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굳이나 지금 내가 서럽고 억울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저 사람 좀 힘들겠네 이렇게 다 생각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안 된다고 총칼로 해결을 보겠다?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예.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저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잘 탄핵이 돼서 이제 뭐 저기 앞으로는 이제 그 현재로 넘어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좋아져야죠, 뭐. 네,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자영업자들이 그 연말 특수를 그 누리지 못하고 그좀 장사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힘들다 하고요. 또 가장 또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많이 나가서 열심히 탄핵을 촉구하면서 촛불을 들고 요즘에도 그 K-팝 응원봉을 많이 갖고 왔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2030 젊은 그 학생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더 민주화가 더 많이 잘 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또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네. 무력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쵸.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지 그 당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시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당을 떠나서 진짜 저는 정당 관련 없이 그냥 뭐 작은 정당들이라도 아니면은 그 개인이라도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이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막 무력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칭찬을 했대요. 우리 이번에 데모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 우리가 데모하는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촛불 시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무력하고 뭐 경찰 공권력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들도 보면은 곤봉 같은 옛날에 곤봉 차고 왔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앞에 유리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네. 그냥 그 사람들도 야광봉 같은 거 들고 와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잘 집에 갈 수 있도록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도하는 거 봤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할 때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가서 11일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11일 만에 통과가 됐는데 14일 날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100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정말 그 누구도 다치거나 뭐 그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몰렸지만 안전하게 응원을 하면서 응원 물결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 때 행진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민주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아주 좋게 해결하고 한 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시민들의 응원하고 봉을 흔들면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구호를 외치고 응원가를 부르는 우리 시민들의 정말 이제는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마음이지 막 싸우러 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 내가 네. 가줘야 돼라는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정말 뭐 즐겼다고 그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함께.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즐기는 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그 데모크레이션 우리 그 항쟁하는 그런 문화를 바꿨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무섭다 옛날 같으면 무서운 곳에 가는 거다 사람 몰리는데 가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닌 이제 함께 즐기는 그리고 뭐 큰 사고 없이 사람들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온다는 건 질서를 잘 지켰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고 꽤 노력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저 사실은 그날 이제 오는 길에 그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데 줄 서서 타더라고요.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줄을 서서 가요.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해가지고 쭉 가는데 지하철 문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줄 서가지고 두세 줄로만 탁 해가지고 줄 서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 그거 보고 대단하네요. 일단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려고 딱 가면은 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인산인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콘서트 끝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 타고 낑겨 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딱 어느 정도까지 절대 몰리지 않고 몰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렇게 서로 안 하고 잘 서로 줄을 서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사고 충격- 얘기하시니까 네. 저희가 꼭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이태원 예, 사고 참사를 네. 꼭 떠올리게 만드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압사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가 그 전날이었잖아요. 그 할로윈데이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때는 이제 서로 몰랐으니까 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너무 컸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몰리는 데는 더 조심하고 서로 지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더 강해져서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네네. 사고를 예언에 방지할 수 있었고 100만 명이란 많은 인파가 지하철과 거리를 나와서 걷고 했을 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줄 세 줄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내려가고 대단히 어느 충격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하철이 타면 지나가고 타고 하는 거로 인해서 시간은 많이 걸렸겠지만 그렇게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정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겠네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네. 깨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젊은 친구들 뭐 세상에 관심 없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그런 말 전혀 많이 하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네. 멋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강문경의 옛날 레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오다 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로수로 가로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로수로 우리가 많이 심는 게 은행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 가면 또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널찍한 뭐 서양 따뜻한 나라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나무들만 보면 여기가 서울인가 아니면 제주도인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서울에는 정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가끔 저 단풍나무도 보이긴 하는데 보신 적 은행나무가 있으세요? 90%입니다. 저는 99%로 보이고 있고 한 번도 단풍나무를 길에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로가에서. 네네. 근데 단풍나무가 예쁘기는 해요. 노란색 잎도 막 잘 들고 하는데 온 세상이 다 단풍나무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하다 세상이. 너무 한결같고 우리는 너무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막 하는데 나무는 왜 저렇게 은행나무 하나밖에 없나. 근데 그렇죠. 왜 은행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을까?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왜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지 혹시 아세요? 네. 은행나무는 병충해야 오염에 강합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에 잘 자라고요.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그리고 도시의 열섬 현상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관리가 편한 거였네요. 그리고 또 네. 수명이 오래 길어서 그냥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잘 적응해서 키우기가 편한 거죠. 한번 심어놓으면 관심 안 써도 그렇죠. 된다 이 말인데 잎이 미세먼지를 또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좋다고 하는데 은행나무가 좋은 점도 많죠. 은행나무 몸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나무 잎을 뭐 먹으면 좋다 이런 말도 있긴 하는데 은행도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단점이 너무 많아요. 가을철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열매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은행 냄새가 많이 나죠. 그거 너무 심각한데 그게 사실 막 깨져 있으면 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그렇죠. 근데 그 밟고서는 학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냄새 나면 애들이 은행 냄새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상한 냄새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학교 앞에는 특히나 심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은행나무가 뿌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면서 인도나 아스팔트를 파손시킬 수 있으며 지하 시설물에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하 시설물에 네.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나라에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으면은 관심 안 써도 된다, 관리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또 그냥 지배하고 있어서 네네. 얘가 지하 시설물을 파낼 때까지 아주 크게 자랄 때까지 관심을 안 써요. 아, 그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근데 은행나무가 네. 또 도로 제설제도 강하답니다. 제설제를 뿌렸는데도 죽지도 않는다. 이 염분으로 말이에요. 인해서 겨울철에 잘 살아내요. 겨울철을 좀 잘 견디는 생육이 안정돼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그 눈이 왔을 때 제설제를 뿌려도 그 은행나무는 끄떡없이 지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는 거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도 좋다 생각하시고. 그건 이제 겨울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은행 나뭇잎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호흡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뿜잖아요, 걔네도.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뿌리가 자라면서 아까 인도나 아스팔트를 손상시킨다. 그다음 파손시킨다.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에도 피해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은행나무를 심어놨을 때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구에서는 은행나무가 뭐 5년 이상 지났을 때는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옮겨야 돼요. 작은 걸로 바꿔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관심을 안 쓰니까 상수관도 터지고 막 지하에 매설된 게 다 터져요. 저희 사무실 앞에도 터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가 서울 안산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서울 네. 안산초등학교 앞인데 거기에 가는 길에 은행나무들이 너무 커요. 아주 아름드리예요. 막 팔로 이렇게 감아도 안 감아질 정도로 큰데 이 정도면 10년 이상 된 거거든. 10년, 20년 돼 가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니 이 나무 뿌리들이 막 뻗쳐가지고 아스팔트 망가뜨리죠.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 다 파괴해가지고 상수관이 터졌는데 저희 집 상수관이 터진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상수관이 터진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 상수관에 수도국 시설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수도국에서 그거 하느라고 돈도 들었지만 거기가 다 물바다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 피해 보상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나무 뿌리만 잘라내고 그 주변 이렇게 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 파냈으면은 제대로 이거 덮고 해야 되잖아요. 예. 보도블록은 제대로 해준데 남의 집 타일 깨진 다 깨트려 놓고서는 제대로 붙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자기네 보도블록만 다시 갈고 또 갈고 2번 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인간들이 다 했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 정말 갑자기 그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가 네, 너무 전쟁 나는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다 파헤쳐 나가지고 이게 못 날린가 싶을 정도로 건물까지 건물 파손도 시키잖아요. 그렇게 네. 땅을 막 파내면 근데 그거에 대한 덮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 그리고 그 학교 앞이라 그랬잖아요. 학교 앞에 은행들이 가을만 되면 완전히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민원을 넣어요. 은행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처리해 달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오지도 않고 되려 주민들 많이 사는 아파트 앞에는 예. 은행 그 떨어지는 거 그 담겠다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네, 예. 아니 아파트 앞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학교 앞은 왜 관심을 안 쓰냐고요. 학생들이 투표권 없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솔직히 노인정보다 학교는 더 관심 안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학생들이 학교를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은행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슬퍼요. 걔네들이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막 짜증내요. 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네. 은행잎이 많이 가을에 떨어지는데 그때 길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특히 비 오거나 네. 약간 그러면은 그 은행잎을 밟아서 비와 약간 섞여가지고 미끈덕하면서 넘어지는 게 더 심하더라고요. 애들 많이 다쳐요. 거기서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막 관심이 없어요. 아주. 내가 분명히 나뭇잎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나무 가지치기라도 좀 해달라고 해도 가는 길 있잖아요. 학교 앞에 한 10그루인가 10몇 그루 있는데 그거 가지치기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왜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은행 나무는 좀 관리 잘 해주시고 또 가로수로 가능한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단풍은 아닌 것 같고요.
단풍잎도 깁니다. 단풍잎도 괜찮고요. 단풍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심기 좋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 중에서도 단풍색이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선택하면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색깔 빨간 거 있잖아요. 이쁘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동나무는 그늘막과 성김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데 견고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가진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세카이어 알잖아요. 네. 그것도 크기가 크고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며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나무로 잘 가꾸어진 메타세카이아는 가로수로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고요. 또 네. 버드나무는 그늘막을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가진 나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버드나무 중에서도 적당한 크기와 특징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깊게 가지 않는 거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좀 좋은 걸로 골라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지 않고 하는 걸로 좀 바꿔주면, 그리고 은행 떨어지지 않는 걸로, 학교 앞은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앞이나 상가들이 바로 앞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한 3-4m 안에 뭐 가게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피하고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대지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나 뭐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파트가 있지 않으니까 충분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닌 이상에는 은행나무는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관리하기 저는 쉽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네. 상수관이 터진 게 뭐 왜 갑자기 터졌을까, 공사를 그렇게 할까 봤더니,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 공사가 그 은행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뿌리가 범인이 상수관을 따로 있었어요. 터뜨렸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냥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막 콸콸콸 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상수관을 다 터뜨린다고 하니까 막 상수관을 감아버렸대요. 네,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진혜성의 사랑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하트 발사!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마음 알고 있겠지. 어떤 마음?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의 씨앗을 그대에게 전해주겠니. 물론이지. 가다가 보면 구름도 많고 높은 산도 많겠지만 힘들어. 내 마음 꼭 안고 내 모습 꼭 안고 그대에게 전해줄래. 사랑새야 사랑새야 내 사랑 싣고 날아라. 윙크 발사. 그님을 만나게 되면 잊지 말고 소리